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입니다. 후회 없음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칩 히스와 댄 히스라는 두 분이 쓴 책입니다. 네, 두 분은 책을 보니까 형제이고요. 두 분이 이제 형제지간이시고, 칩 히스라는 분은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조직행동 교수로서 조직행동과 협상 전략, 국제 전략, 사회적 기업가 정신 등을 강의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댄 히스는 듀크 대학교 케이스 센터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간략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한 그 출판사는요, 부키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고요. 이 책 역시 제가 이번에 그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아서 읽어보게 된 그런 책입니다. 일단 책 제목이 참 호기심 있게 다가오죠. 후회 없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후회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왜 후회를 자꾸 하게 될까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일이 되어지는 과정과 진행에 대해서보다는 결과에만 너무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됐느냐 되지 못했느냐만 따져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회하고 기뻐하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느끼기를 이 결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후회 없음의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 과정과 진행되어지는 어떤 그 순서, 그런 모든 그 과정을 좀 더 우리가 엄밀히 분석하고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 책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후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또 언제 하게 되냐 하면 잘못된 그 결정,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감정이 있죠.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냐면,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례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언급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결정을 가로막는 네 가지 악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결정을 잘 하려고 하면 그 결정을 못하게 가로막는 네 가지 악당, 즉 네 가지 그 어떤 커다란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편협한 사고 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편협한 사고 틀이 우리의 결정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확증 편향,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단기 감정, 그리고 네 번째는 과신, 과신하다 할 때 그 과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 네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결정을 가로막는 커다란 악당이고 커다란 장애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장애물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편협한 그 사고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넓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예들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확증 편향적으로 너무 치우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정을 검증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떤 그 순간적인 단기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우리가 넘어서려면 결정과 거리를 좀 두면서 여유 있게 해나가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과신할 때 또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신에서 뭔가 좀 이렇게 안전하게 가려면 틀릴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자가 책에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우리가 어떤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다 저거다 항상 두 가지만 놓고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을 저자가 지적해 주는 대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항상 우리의 어떤 그 선택지는 두 가지로만 놓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선택지의 폭을 좀 더 다양하게 넓혀봐라. 단순히 선택지가 딱 두 개만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담고 이렇게 책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나도 뭔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항상 선택지를 두 가지만 딱 놓고 이거냐 저거냐를 골랐지 세 가지, 네 가지, 뭐 다섯 가지가 있을 거다라는 거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결정을 해왔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저도 하면서 도움을 받게 된 그런 내용이 책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좀 인상 깊었던 대목을 몇 군데만 여러분들께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면 사람들은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할 기회가 있을 때 기존의 태도와 신념, 행동을 뒷받침하는 것들에 집중하기 쉽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 정당에 유리한 기사만 읽으려 하지 반대 정당의 관점을 알아보며 신념을 흔드는 일은 되도록 하지 않는다. 새 차나 새 컴퓨터에 눈독 들이는 사람은 소비가 옳은 이유를 찾으려 하지 소비를 미루어야 하는 이유를 찾느라 부지런 떨지 않는다. 이 말이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그런 특정한 그 정당이 있으면 그 지지하는 그 정당에 유리한 기사만 계속 읽고 또 반대되는 그 어떤 정당의 관점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신념은 약하다라는 것. 이런 부분의 그 지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와닿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것 있죠. 확증 편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확증 편향에서 살짝 소름 끼치는 대목이 바로 이 점이다. 우리는 뭔가가 진실이기를 바랄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들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그런 뒤 그런 것들만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내고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자신을 칭찬해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적해주는 대목. 이 대목은 아주 저는 참 아주 딱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 어떤 그 뭔가가 진실이기를 바랄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들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거기에만 아주 관심을 집중적으로 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만 어떤 그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내고 심지어는 그것이 나중에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라고 그렇게 딱 내려놓고 칭찬하면서 자신만만해 한다는 것.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그릇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편향되는 어떤 그 시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잘못된 그런 결정의 결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주는 이런 대목, 이런 대목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와닿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주목하면서 보게 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것을 이제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 반대 의견을 찾으라라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예를 드냐 하면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톨릭 교회에서 수세기 동안 성인으로 추대할 사람을 정하는 시성 결정 프로세스 중에 악매의 변호인을 두었다. 교회 내에서는 중성관, 즉 신앙의 옹호자로 알려졌던 악마의 변호인은 성인으로 추대될 사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야 했다. 그러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 이 직책을 없애면서 400년간 이어진 전통은 막을 내렸다. 그 후로는 20세기 초반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시선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개인적인 일을 결정할 때 의식적으로 주변에서 반대 의견을 찾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위험 부담이 큰 일을 결정할 때는 회의적인 시각이 도움이 된다. 의견을 흔드는 사람이 있을 때 잠시의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고통보다는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아주 내용이 좀 이렇게 와닿았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 카톨릭 교회에서 그 수세기 동안에 이제 그 성인으로 추대될 사람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악마의 변호인을 두었다라고 하죠. 이 악마의 변호인이 뭐냐면 그 성인으로 추대될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찬성할 때 이 사람들은 반드시 반대 의견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렇게 어떤 의견을 흔드는 사람이 있을 때 잠시 어떤 그런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먼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옳은 결정의 어떤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의 변호인에 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아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비판을 꼭 필요한 기능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내용이 참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어, 이해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예,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뭔가 균형 잡힌 그런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 예, 그것 하나 마음에 들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미래에 대한 과신은 결정을 방해한다. 믿음이 크면 문제에 대한 대비가 게을러지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일찌감치 실패 신호가 보여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긍정적인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일 또한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고 만다. 예, 이 대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크게 이렇게 울림을 받은 대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 과신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과신하는 것을 좀 위험하게 보는 저자의 의견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이 지나칠 정도로 크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대비가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게을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이러한 것들이 일찌감치 어떻게 보면은 그 실패 신호가 보여도 나중에는 지나치게 자기가 그 과신하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하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예.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도 커져버리면 거기에 대한 그 대비가 게을러지고 준비가 게을러지기 때문이다라는 말, 예, 이 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와닿았던 대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성향이 좀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맹목적으로 그 신한테 그 모든 걸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될 거를 하지 않고 게을러져 버리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믿음은 믿음이고 맡기는 거는 맡기는 거지만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 자신이 해나가야 될 몫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 저자의 대목이 저는 어떻게 보니까 이게 저 종교적인 부분 또 신앙적인 부분하고도 뭔가 이렇게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책은요, 후회 없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예, 이 책을 보시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뭔가를 결정하고 또 뭔가를 판단할 때 어떠한 그 결정 사안들을 가져야 될지 또 그 결정 사안을 단 두 가지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더 넓혀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나름 이 후회 없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